네, 이번 시간에는 Basic Grammar in Use Unit 1 비동사의 내용을 핵심 위주로 빠르게 요약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유닛 1 펼쳐보시면 왼쪽에 이렇게 본문이 많이 나와 있는데 문법 설명이 좀 많이 없죠. 그래서 제가 잘 요약해서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자,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릴 게 있는데 품사랑 문장 성분 개념이 좀 없는 분들은 제가 요거 영상 따로 올려놨으니까 요거 먼저 공부하시고 공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 품사랑 문장 성분 개념이 잘 없으면 자, 설명 도중에 중간중간에 알아듣기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꼭 공부해 보시고 이어서 비동사 공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자, 비동사는 원래 모양이 원형이죠. 원래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걸 따라서 이름을 우리가 비동사라고 부르는 건데요. 실제 우리 문장 쓸 때에는 이렇게 모양을 바꿔서 쓰는 것이죠. 원래 모양은 B였는데 실제 문장에서는 am, is, are 이렇게 세 가지 모양으로 쓸 거예요. 참고로 이것은 현재 시제를 말씀드리는 거고 과거 시제는 나중에 또 따로 한번 보여드릴 수 있을 거예요. 자, 지금은 am, is, are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모양은 B였습니다. 자, 그러면 어떨 때 am이 되고 is가 되고 are가 되는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 짝은 주어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주어가 I일 때에는 짝은 am으로 고정이에요. I am 이렇게 해요. I am here 뭐 이런 식으로 나는 여기에 있어요. 그 다음에 주어가 단수명사일 때에는 is고요. 복수명사일 때는 짝이 are가 될 건데 자, 단수명사, 복수명사도 살짝 헷갈리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 한번 드리고 다시 올게요. 자, 단수명사는 명사인데 사람이나 사물이 하나일 때 단수명사라고 부르고 둘 이상일 때 복수명사라고 부를 건데 보통의 경우에는 단수명사 뒤에다가 s를 붙이면 복수명사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일단은 요 정도 선에서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주어가 단수명사이면 비동사는 is, 복수명사이면 are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단어를 한번 넣어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the book이면 is가 짝이에요. the book은 책 한 권을 뜻하는 거죠. 책이 예를 들어서 그 책이 좋아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s가 붙으면 이게 여러 권을 뜻하는 거죠. 두 권일 수도 있고 여러 권. 그래서 그 책들은 이랬어요. 그러면 비동사 짝은 are가 되겠죠. 그래서 그 책들이 좋아요 이런 식으로 문장이 구성될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am, is, I의 짝을 기본적으로 보여드렸고 대명사인 경우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he면 그 사람이니까 그 남자 한 명이죠. she도 그 여자 한 명이고요. it은 사물을 가리키는 그것 하나를 가리키는 말이니까 주어에 이게 나와도 is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we라는 말은 우리니까 이미 여러 명인 거 아시겠죠. 그래서 we가 주어 자리에 나오면 are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 they가 나오면 그들 이것도 여러 명이니까 they are 이렇게 짝이 되겠죠. 그럼 you는 조금만 더 살펴볼까요? you는 뜻이 두 개예요. 너라는 뜻도 있고 너희들이란 뜻도 있죠. 너 그러면 한 명이잖아요. 너희들 그러면 두 명이거나 그 이상이죠. 그런데 주어가 you이기만 하면 한 명이든 여러 명이든 비동사 짝은 그냥 a로 공통되니까 그 점 한번 살펴봐 주시고 이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am, is, are 이 비동사라고 했죠. 비동사의 뜻은 뭘까? 뜻이 이다와 있다입니다. 뜻이 두 개 있는 건데 보통 분들이 정확히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확실히 해볼게요. 비동사의 뜻은 뭐다? 두 가지. 이다와 있다. 이렇게 두 가지 뜻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좀 궁금증이 생기지 않나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I am 하고 문장이 시작됐다고 치면 이 am이 이다란 뜻도 있고 있다란 뜻도 있는데 이게 그 둘 중에 뭔지 어떻게 알아보나요? 똑같이 생겼는데. 이다일 수도 있고 있다일 수도 있어요. 이거 어떻게 알아볼 건가? 요게 다음에 공부할 거리가 되겠어요. 바로 알려드릴게요. 자, 이다인지 있다인지 알기 위해서는 비동사 뒷자리에 나오는 단어가 뭔지가 되게 중요해요. 이걸 짝으로 봐가면서 판별하게 돼 있습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자, 비동사 뒤에 명사가 나오면 요거는 이다입니다. 비동사 뒤에 형사가 나와도 이 비동사는 이다가 되겠죠?
그 다음에 있다가 되려면 비동사 뒤에 부사가 나오거나 전치사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부사는 여러 가지 중에서 어디에라는 장소 부사 위주로 공부를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어디에라는 말은 부사 한 단어로 말할 수도 있고 전치사 구로 말할 수도 있죠. 자, 다시 이 지점에서 말씀드릴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품사 개념이 없으신 분들은 이런 공부가 와닿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품사 영상, 거기다가 문장 성분 영상까지 다 올려놨으니까 그거 먼저 보시고 요거 공부를 비동사 공부 이어서 하시면 훨씬 잘 이해가 될 거예요. 자, 꼭 보고 오세요. 자, 저는 이어가겠습니다. 자, 예문으로 볼게요. I am a student. 자, 비동사가 뜻이 뭐라 그랬죠? 처음 배웠으니까 차근차근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다와 있다가 있는데 뭘 보고 결정한다? 뒤에 있는 단어를 보고 결정해야 돼요. 자, 뒤에 있는 단어가 명사니까 거꾸로 얘는 이다가 되겠네요. 그래서 나는 학생이다. 이렇게요. 좀 단어만 가지고 짐작하려는 공부보다는 이렇게 체계적으로 한번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다음을 위해서 그게 더 좋아요. 자, 그 다음에 she is a teacher. 이것도 마찬가지죠. 다시 한번 이다와 있다 중에서 뒤에가 명사니까 이다구나 이렇게 알아보는 연습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선생님이다 이렇게요. 자, 요건 어떨까요? I am tired. 똑같이 다시 할게요. 비동사 뜻이 이건지 지금 알 수 없어요. 뭘 보고 한다? 뒤에 단어 봤더니 tired가 나왔는데 tired는 품사가 형용사입니다. 피곤한. 그래서 피곤한이다 그러면 우리말이 좀 어긋나잖아요. 맞지 않죠. 그래서 요거를 넣어서 한번 해석해 볼 거예요. 피곤한 상태이다. 그럼 조금 낫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말로 뭐라고 하냐면 피곤하다라고 하죠. 자, 다시 우리말로는 피곤하다가 한 단어인데 영어로는 피곤한 상태이다. 이렇게 두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시면 나중에 문장을 좀 정돈되게 공부할 수 있어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He is hungry. 여기도 마찬가지. is가 이다와 있다 두 가지 중에서 뭘 보고 한다? 이 hungry가 뭔가요? hungry가 형용사니까 그러니까 얘는 이다야 이렇게 거꾸로 결론을 낼 수 있어요. 그래서 배고픈 상태이다 합해서 우리말로는 배고프다가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배고프다는 우리말로 한 단어인데 영어로는 배고픈 상태이다 이렇게 두 단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다른 뜻 한번 볼까요? She is not here. 그러면 일단 not은 부정문이니까 따로 처리하기로 하고 얘하고 얘를 볼 거예요. 자, 비동사 뜻은 두 개 중에서 here를 보고 결정해야 돼요. here가 품사가 부사죠. 여기에. 그러니까 얘 뜻은 있다가 되겠네요. 그래서 그 여자가 여기에 있다. 이렇게 된 문장인데 not이 들어서 부정문이 됐으니까 있다의 부정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앞에서 없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없다. 자, 그리고 문장에 not을 써서 부정문을 만드는 방법이 나중에 더 여러 가지가 나올 텐데 하나만 할게요. 비동사가 있을 때 not은 바로 뒤에 쓴다. 요거 규칙입니다. 줄여서 쓰면 어떻게 써야 되나요? isn't. 이렇게 축약형도 가능하죠. 그리고 하나 더 볼게요. She is at work. 자, 이건 어떻게 구분할까요? 뒤에 뭐가 있다? 전치사구가 있죠. at이 전치사잖아요. 얘가 명사고요. 저 전치사구가 있으니까 비동사 뜻은 여태까지 공부한 대로 있다가 되겠네요. 그래서 그 여자가 직장에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자, 참고로 여기 work은 일이란 뜻도 있지만 좀 넓게 공부하시면 회사, 직장이란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합하면 회사에, 직장에 있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방금까지 본 기본기를 가지고 실제 나와 있는 예문을 그대로 맞춰서 한번 공부해 볼 거예요. 자, 여기부터 볼까요? 자, 애나라는 여자가 자기소개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문장들이 나오는데 여기 있는 문장을 쭉 살펴봤더니 자, 우리가 지금 이다와 있다로 공부했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문장들은 전부 다 이 뜻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요거 위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I am 22. 그러면 나는 22살이다. 자, 여기는 뭐 나중에 나이 표현하는 공부를 또 하겠지만 일단 지금 간단하게 간소하게 넘어갈게요. 명사고 이다입니다. 그래서 나는 22이다. 나이가 이렇게 됐고 그래서 my name is Anna. 얘도 본대로 어때요? 명사랑 짝으로 나왔으니까 이다가 맞겠죠. 내 이름은 애나이다. 그 다음에 요 문장은 조금 특이한 게 있으니까 잘 들어봐 주세요. 자, 다시 하던 대로
비동사 뜻이 이다와 있다가 있는데 여기에 from이 품사가 뭔가요? 품사로 전치사죠. 그리고 명사가 나왔어요. 그럼 우리 배우던 대로 전치사구가 나왔으니까 이 비동사는 있다가 맞겠죠. 그래서 한번 해석을 해보려고 하니까 어떻게 됐나요? from은 참고로 뜻이 어디로부터란 뜻이죠. 그래서 맞춰서 해석을 해보니까 나는 캐나다로부터 있다. 말이 이상하지 않나요? 나는 캐나다로부터 있다. 이 말이 이상해요. 그러면 비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I am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면 어때요? I am in Canada 이러면 나는 캐나다에 있다. 이건 말이 되죠. 배운 대로 전치사구니까 있다가 말이 되는데 이상하게 이 from이 나왔을 때는 뭔가 좀 어긋나는 느낌이 나요. 그래서 이거는 따로 공부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I am from Canada는 외워서 따로 수거라고 생각하고 보셔도 됩니다. 이렇게 공부하시는 거예요. be from 명사가 나오면 이 뜻이야. 이렇게 어디에서 왔다, 어디 출신이다. 여기 명사는 주로 이런 명사가 나오겠죠. 그래서 요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뭐로부터 있다 했을 때 우리말이 완성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떼어서 공부하면 좋은 표현이에요. 자, 다시 한번 할까요? 어떻게 외운다고요? be from 명사 요까지. 그러면 어디서 왔어요? 출신이에요. 여러분들 어디 외국에 나가시면 I'm from Korea 이렇게 하실 거잖아요. 그쵸? I'm from Korea 이렇게요. I'm from Seoul 뭐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겠어요. 자, 특이한 거 하나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My favorite color is blue 이런 문장도 있는데 이 앞에 거부터 먼저 해결해 볼까요? 여기가 주어인데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아하는 색깔 얘가 주어죠. 얘는 형용사고. 그래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색깔은 이렇게 시작을 했고요. 비동사는 똑같이 이렇게 보면 될 거예요. 파란색 명사이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색깔은 파란색이다. 별로 어렵지 않죠, 이제? 또 하나 볼게요. I am interested in art. 이 문장도 따로 살펴볼 게 있으니까 조금 집중해서 봐주세요. 일단 요 in art는 전치사구니까 잠깐 빼고 생각할게요. 빼고 지금 얘하고 얘 위주로 볼 거예요. 자, 하던 대로 볼까요? 자, 이다 있다 중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얘를 봐야 되겠죠. interested는 품사가 형용사예요. 관심 있는 상태이다. 관심 있는인데 해석을 맞춰주기 위해서 관심 있는 상태이다. 자, 그러면 아까 해봐서 이제 아시죠? 요거를 우리말로 한 번에 자연스럽게 할 때는 관심 있다가 되겠죠. 관심 있는 상태이다. 두 단어인데 우리말로는 관심 있다 이렇게 처리해서 해석해 주시면 돼요. 자, 근데 평소 우리가 말할 때 나는 관심 있어, 나는 관심 없어 이렇게만 말하는 일은 잘 없죠. 관심 있어라는 말을 하면 뭐에 관심 있는지를 짝으로 말할 일이 너무 많죠. 자연스럽게. 그래서 여기 있는 것도 관찰을 해볼게요. 자, 여기는 예술의 미술이라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 부분이 뭐뭐에 관심 있다 할 때 어디에라를 나타내는 거고 이만큼이 관심 있다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쓸 일이 너무 많으니까 따로 정리해서 공부하시면 좋아요. 어떻게? Be interested in art 이렇게 외워서요. 자, 이거는 꼭 암기해 두시면 좋은 수거라고 해도 상관없고요. 자, 암기 표현이에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Be interested in 명사 뜻이 뭐다? 뭐뭐에 관심 있다. 이렇게 외워두시면 활용도가 아주 높아요. 물론 문법적으로는 이렇게 전치사 구와 비동사, 형용사 이렇게 구성되어 있지만 그것도 중요하고 한 번에 써먹기 위해서는 이렇게 외워서 쓰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수거니까 외워줍니다. Be interested in 명사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볼게요. 자, 여기 이제 애나의 자기소개는 끝났고 저 섹션 B에 예문이 여러 개 나오는데 이렇게 일단 7문장만 따로 떼어서 한번 보려고 해요. 얘네들의 공통점은 이렇게 돼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 생각을 가지고 한번 볼게요. 자, I am old라는 문장은 너무 간단하죠. 배운 대로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한 번에. 나이 든 상태이다. old가 형용사니까 합해서 이거를 어떻게 해석한다? 나이 들었다죠. 나는 나이 들었어. 난 늙었어까지 갈 건 없고 나는 나이 들었어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긴 들었는데 얼만큼 나이 들었는지를 여기서 숫자로 표현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I am old에서 I am 32 years old 이렇게 하면 32년만큼 나이 들었어. 요거를 묶어서 우리말로 뭐라고 하는 거죠? 32살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I am 32 years old. 자, 구성 한번 봤고 자, 이 문장은 어떻겠죠? I am scared of dogs. 이것도 좀 전에 봤던 거랑 유사하게 살펴보려고 해요.
자, 전치사 구니까 잠깐 빼고 볼게요. 자, 그러면 얘하고 위주로 보겠죠. 자, 비동사 뜻 두 개 이제 아시죠? scared는 형용사입니다. 무서워하는. 그래서 무서워하는 상태이다. 우리말로 했더니 무서워한다 이렇게 하면 편할 것 같고요. 자연스럽죠? 그래서 우리말로는 무서워한다가 한 단어인데 영어로는 무서워하는 상태이다 두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be interested in 할 때처럼 생각해보면 이렇게 돼요. 나는 무서워한다. 여기까지만 말할 수도 있긴 한데 뭘 무서워하는지 같이 말할 일이 너무나 많으니까 여기도 한번 관찰해 보려고 해요. 자, 이렇게 쓰면 개를 무서워한단 말이 되거든요. 자, 그럼 이것도 활용도를 높이려면 이렇게 외워서 공부하시면 좋겠네요. 어떻게 해요? be scared of. 자, be scared of 명사 쓰면 뭐다? 뭐뭇을 두려워한다, 뭐뭇을 무서워한다 이렇게 해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법 구조는 이렇게 생겼어요. 전치사구가 있고 비동사 플러스 형용사로 되어 있죠.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앞으로 공부해 보시면 지금처럼 비동사 플러스 형용사로 되어 있고 그 뒤에 전치사구가 붙어서 수거 표현처럼 외워서 쓰는 표현들이 아주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미리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됐고 자, 그러면 밑에 있는 세 문장 또 볼게요. 여기 있는 문장들의 공통점은 전부 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볼게요. 자, Paris is a city 그럼 뭐예요? 이렇게겠죠. 도시가 명사인 건 아시니까 이다. 파리는 도시이다. 요런 문장이 뼈대인데 우리 책에는 이렇게 수식어가 하나 더 들어있어요. 얘가 품사가 형용사니까 형용사가 명사 수식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이 비동사는 이 명사와 짝이에요. 그래서 도시이다. 어떤 도시? 아름다운 도시이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세 문장을 또 보면 얘네들은 요걸 나타내는 문장들이에요. 자, 처음으로 이제 있다가 나왔죠. 있다. 요거 볼게요. 그래서 our house is near downtown. 우리 집이 자, 비동사가 있다예요. 왜 그렇다? 요 뒤에 있는 게 전치사구니까. 자, 그런데 요 near가 전치사란 사실을 모르고 대략 뜻을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번 기회에 정확하게 얘는 전치사야 까지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뒤에 명사랑 쓰고 이렇게 묶였어 이 말이죠. 그래서 다운타운이 명사인 거죠. 그래서 시내 근처에 그러니까 비동사는 있다가 되겠네요. 우리 집은 시내 근처에 있어. 뭐 연습을 하자면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Our house is in Seoul 이렇게 하면 이것도 전치사구니까 서울에 있어 이렇게 되겠네요. 우리 집이 서울에 있어 아니면 시내 근처에 있어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your keys are on the table 이것도 이다 할까요? 있다 할까요? 눈에 보이시죠? 이제 전치사구가 나왔으니까 있다겠네요. 얘가 전치사고 명사고 이렇게 테이블 위에 있어요. 이것도 한 번 또 다른 측면에서 볼까요? 네 열쇠가 내 가방에 있어 이럴 수도 있죠. Your keys are 그러면 in my bag 이렇게 해도 이거 전치사구가 구성이 됐으니까 있다가 되겠네요. 네 열쇠가 내 가방 안에 있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전치사를 잘 공부하시고 상황을 잘 보면 되게 여러 가지 활용해서 쓸 수가 있어요. 어디에 있는지 표시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됐고 그 밑에 한 줄짜리 나와 있는 것도 설명드릴게요. 요것도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금 다른 측면이 있어요. 뭐냐면 자, it is sunny today인데 일단 이거는 부사니까 잠깐 빼고 볼게요. 깍두기니까. 자, 요거 중심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is sunny 비동사가 있고요. sunny는 형용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뜻은 이다겠죠. 화창한 상태이다 합해서 화창하다가 되겠어요. 이건 잠깐 빼기로 했어요. 오늘. 그래서 오늘 화창하다 이랬는데 자, 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자, 여기 있는 it은 보통 문장에서 it은 그것 이런 뜻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문장 해석해 보세요. 그것은 화창하다. 일단 뜻이 좀 이상한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it은 그것이란 뜻이 아니고 특별한 애예요. 뭐냐면 이렇게 불러요. 우리가 비인칭 주어 it이다 이런 말을 쓰는데 조금 어색해도 앞으로 자주 써야 되니까 공부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문장 내용이 날씨, 날짜, 요일, 시간, 거리, 명암. 명암은 밝고 어두움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래서 문장 내용이 이런 내용일 때에는 무조건 주어를 it으로 그냥 내세워라.
그것이란 뜻은 아니지만 it이라고 그냥 쓰세요. 그리고 뒤에 풀어주세요. 이게 영어 규칙에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연습하시면 돼요. 자, 여기 있는 it은 뭐다? 그것이라고 해석 안 할 건데 요런 내용일 때는 그냥 허수아비처럼 앞에 세워주세요 이 말이에요. 그래서 it is sunny 이렇게. 그러면 다시 한번 볼까요? 그것은 화창하다가 아닌 건 아시겠죠? 그러면 이거를 슬쩍 빼고 그냥 오늘 화창하네요 이렇게 해석하셔도 되고, 너무 허전하다 그러면 요게 슬쩍 날씨 내용이니까 날씨가 이렇게 넣어서 해석하시는 것도 뭐 괜찮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it is sunny today 이렇게요. 그래서 오늘 날씨가 화창하네요. 이 정도 이해해 주시고, 비인칭 주어라는 거 한번 구경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책에서는 여기 대신 쓸 수 있는 뭐 날씨 표현을 하는 형용사를 몇 개 더 보여주겠으니까 단어 공부 한번 해보시면 되겠어요. 저 화창한, 이거는 구름 낀. 그래서 여기 있는 말들은 다 이 자리에 껴서 쓰면은 말이 돼요. It is windy today. It is dark today. 이렇게요. 공부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책에서는 이 얘기도 잠깐 하고 있는데 뭔 얘기인지 한번 볼까요? 자, there is Chris라는 문장이 나왔는데 이 문장이 좀 특이한 문장 구조고 특수한 문장 구조예요. 그래서 눈여겨보셔야 되는데 어떤 면에서 특이한지 미리 보여드릴게요. 보통 우리가 본 문장은 지금까지 본 거는 주어 나오고 동사가 나와서 뭐뭐가 뭐뭐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었죠. 그런데 지금 문장은 there가 주어가 아니에요. 여기 있는 문장은 이렇게 구성돼서 크리스가 주어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너무 깊이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there가 나오고 비동사가 나오고 명사가 나온다면 아, 얘가 주어야. 그러니까 뭐뭐가, 그 다음에 이 비동사는 이다가 아니고 있다입니다. 이건 그냥 결정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기에 크리스가 있네 할 때 there is Chris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그냥 하나 더 해볼까요? 저기 고양이 한 마리가 있네 그러면 there is a cat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there is 명사, 물론 여기에 이제 there are가 나올 때도 있겠지만 일단 there is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요거는 뭐 유도부사라고 부르는데 그냥 눈여겨 한 번만 봐주세요. 그 다음에 there 자리에 here로 바꾸는 문장을 또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바뀌면 되겠죠. 여기도 계속해서 여기가 주어입니다. 그래서 너의 열쇠가 여기에, 이 비동사는 이다가 아니고 있다요. 네 열쇠가 여기 있어. 근데 여기서 뉘앙스까지 조금만 같이 공부해보면 좋아요. 자, 어떨 때 쓰냐? 물건 건네줄 때 쓰는 말. 우리말로 하자면 이거, 자, 여기 있어요 할 때 here is your key 이렇게 연습하시면 되고, 이것도 회화용 표현으로 지금부터 연습하셔도 써먹기 좋아요. here is your key 이렇게. 그러면 상상 한번 해볼까요? 내가 어디 뭐 출입국 사무소 출입국 하는 절차를 밟고 있거나 호텔에 갔을 때 여권을 달라고 하겠죠, 상대가. 그러면 내가 여권 여기 있어요 하고 건넬 때 here is my passport 이렇게 하시면 분위기가 조금 더 부드럽겠죠. 아무 말도 없이 무뚝뚝하게 여권 쭉 내미는 것보다는 here is my passport 이 정도 해주시면 부드럽고 좋죠. 자, 그 정도 연습해 주시고, 여기 있는 비동사 있다란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금 전체 문장을 하나하나 다 보진 않았지만 중요한 건 핵심은 다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배운 거 위주로 해서 기억하셨다가 여기 있는 예문들 하나씩 읽어보시고 연습 문제도 풀어보시면 그냥 막연히 해석할 때보다 좀 정확하게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꼭 중요한 공부니까 꼭 마음 잡고 정확하게 한번 해보시고, 자, 그러면 유닛 1 비동사의 핵심 요약은 이걸로 마치고 그 이후 내용도 이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